안녕하세요. 오래가는 임플란트 박재훈양압치과입니다. 위에 틀니를 쓰고 계셨던 분이세요. 한 20, 30년 썼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틀니가 처음에는 이가 하나도 없어도 잘 붙어있어요. 위에는 생각보다 아래보다 잘 붙어있어요. 그러다가 잇몸뼈가 조금씩 줄어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설명드리냐면 나이 드시면 키도 줄고 체격도 좀 줄어드는 것처럼 잇몸뼈도 틀니에 물려서 압력을 받으면서 좀 줄어들어요. 그렇게 되다 보면 틀니가 잘 헐거워지죠. 잘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새로 만들어도 사실은 시간이 오래되면 될수록 틀니가 잘 안 붙어있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를 임플란트로 다시 교체하고 싶어요 라고 해서 오셨던 분이세요. 케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틀니를 쓰고 있던 모습이었고요. 아래쪽에는 기존의 임플란트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한쪽에 있었고 한쪽은 최근에 이가 빠져서 임플란트를 심고 있었고요. 이제 위쪽에 임플란트를 준비할 겁니다. 이쪽을 보면 상악동까지는 거리가 좀 어느 정도 있어서 상악동 뼈 이식을 크게 많이 안 해도 될 정도로까지는 돼요. 좌우가 좀 다르긴 다르죠. 차이가 많이 납니다. 여기까지는 좀 여유가 있고 여기는 조금 여유가 조금 적고 그렇게 됩니다. 문제가 있어요. 이 엑스레이를 보면 이 뼈를 이루는 외곽에 있는 부분들은 뼈가 단단해요. 그래서 좀 더 하얗게 보이는데 여기는 그렇지 않죠. 보시면 검잖아요. 뼈가 굉장히 얇은 거예요. 어금니 쪽이 얇은 거는 앞니 쪽이 훨씬 더 얇아요. 그래서 이 얇은 부분에 임플란트가 들어가야 되는데 문제죠. 임플란트는 늘 말씀드리듯이 뼈 속에 쏙 하고 들어가면 되는데 뼈가 얇으면 쏙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그럼 그 부분을 뼈 이식을 많이 해서 늘려줘야 되는데 즉 뼈 폭이 적어도 6mm, 7mm 정도 되게 만들어야 되는데 1mm인데다가는 4mm짜리 임플란트를 못 밀어넣죠. 그럼 튀어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커버해서 뼈 이식을 만들어내는데 이게 너무 어려워요. 하지만 박정희 암치과는 해결하겠죠. 그 그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처음에 임플란트를 심었어요. 위에 여기는 어금니 쪽 부위인데요. 큰 어금니는 원래 있던 뼈의 폭경이 거의 10mm, 12mm 정도 돼요. 그런데 쭈글쭈글 줄어서 한 6mm 정도 됐어요. 그래서 임플란트를 겨우 심었습니다. 그런데 이 앞쪽은 원래가 8mm 정도도 안 돼요. 6mm, 8mm인데 이게 쭈글 줄어서 어떻게 됐냐면 2, 3mm로 변한 거예요. 거기에다가 4mm 이상 되는 걸, 5mm 되는 걸 심어야 되니까 안 맞죠. 뼈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를 못 심었어요. 그리고 이쪽에는 뼈 이식을 조금 저희가 했어요. 나중에 임플란트 쉽게 하려고. 그렇게 하고 첫 번째 임플란트를 심고 마무리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쪽에 임플란트가 힘을 버틸 만큼의 상황, 그거를 4, 5개월 정도 기다리셔야 되는데 기다린 다음에 그쪽에다가 이를 만들어서 임시차를 만들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에 임플란트를 심었죠. 그런데 이쪽에 원래 뼈 이식을 제가 좀 했었다고 했잖아요. 다 넣었어요. 하나도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뼈가 이만큼, 기존 뼈가 이만큼 있는 상태에다가 뼈가루를 덧대서 이렇게 뚱뚱하게 만들어 놓으면 이게 뼈가 돼야 되는데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놨으니까 틀니가 누르잖아요. 없어져요. 아예 얼마큼 없어졌냐면 10%가 남았더라고요. 적어도 7, 80%가 남아있어야 되는데 한 5%밖에 안 남아있더라고요. 다 녹아서 없어진 거죠. 다시 말하면 임플란트를 할 때 이가 하나도 없는 경우에 임플란트를 하려면 이쪽에 남아있는 기둥을 이용해서 이렇게 이가 붙어 있어야지 여기를 틀니를 눌러주는 경우가 되면 뼈가 생기질 않아요. 뼈 이식을 해도. 그래서 두 번에 나눠서 임플란트를 계획했는데 설마 했는데 그렇게까지 없어질 줄 몰랐어요. 한 5%, 10% 남고 다 없어졌길래 힘들구나 그러면서 여기 부분을 다시 임플란트를 진행을 합니다.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 부분 하얗게 보이는 부분들이 뼈가 보이는 거고요. 이식한 게 여기는 더 덧댔는데 이 하얀 임플란트 때문에 잘 보이진 않아요. 바깥쪽으로 뺨 쪽으로 이렇게 뼈를 많이 이식을 했고요. 여기 있는 뼈가 2, 3mm 정도 되는데 그게 6mm, 8mm 되게 뼈를 잔뜩 늘렸습니다. CT 사진 볼게요. 이렇게 잇몸이 잔뜩 부어있는 모습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여기가 잇몸 포함해서 6에서 8mm 거예요. 뼈는 2, 3mm였는데 이게 결국 10mm, 13mm 정도 되게 폭경을 잔뜩 늘렸고요. CT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만큼 부풀어 올려서 만들어놨습니다. 이게 다 뼈가 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또 7, 80%로 줄어들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4mm 임플란트를 잡아주고 있는 뺨 쪽과 입술 쪽에서 혹은 입천장 쪽에서 2, 3mm씩 여유 있는 뼈가 되기 때문에 뼈 속에 임플란트가 쏙 들어가 있는 모습으로 될 거고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틀니를 꼈더라면 또 다 녹았을 거잖아요. 그렇지 않고
저 뒤에 있는 임플란트를 기준으로 플라스틱 치아를 임시치아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밥도 먹을 수 있으면서 뾰족한 부위는 눌리지 않아서 뼈가 잘 생기게 만들어서 임플란트를 완성했습니다. 이렇게 임플란트가 완성된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여기 좀 하얗게 좀 더요, 전에보다는. 그래서 뼈가 더 생겨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완전히 뼈가 다 생긴 건 아니고요. 제가 시켰던 거에 70-80%로 줄고 그 중에서 뼈가 또 70-80%는 됐고요. 나머지 또 20-30%는 천천히 더 뼈가 갈 겁니다. 끝났을 때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해서 처음에 임플란트를 심었던 것들이 뼈랑 반응할 수 있도록 4-5개월 기다리고 앞에 또 임플란트 하고 보초라고 해서 1년 좀 넘게 걸렸어요. 그렇게 해서 임플란트가 잘 완성이 됐습니다. 오늘은 틀니를 오래 써서 이 몸이 완전히 주저앉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얇아진 뼈 속에다 임플란트를 못 심기 때문에 그거를 뼈를 중대술, 뼈 만드는 수술을 통해서 넓게 두껍게 만들어서 그 속에 임플란트가 들어갈 수 있도록 환경을 배려해서 만들었는데 주간에 기다리는 동안 틀니를 쓰면서 뼈시켰던 부분이 너무 잘 망가졌기 때문에 틀니를 쓰지 않고 늘 박재웅연합치과에서 했던 방식대로 기존의 임플란트나 혹은 임시 임플란트를 이용해서 임시치아를 만들어 씀으로써 틀니가 눌리지 않도록 해서 뼈 이식한 부위가 눌리지 않아서 뼈가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통해서 임플란트를 잘 완성한 그런 케이스를 보여드렸습니다. 틀니를 오래 써서 뼈가 다 무너져 버리는 경우에 재건하는 방법은 역시 박재웅연합치과에서 안전하고 확실한 제방법을 제시하는 박재웅연합치과에서 지금까지 박재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